이름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장명이라는 거는 뭐냐면 핵심은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기본적으로 사용 어떤 용도가 달라졌지. 옛날에는 그냥 갑돌이, 그죠? 을돌이 이렇게 순서를 매어가지고 그 사람을 기억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걔의 어떤 뭐 순딩이, 그죠? 뭐 이렇게 총명하에 있다 그러면 총민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걔의 특징을 살려가지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뜻에서 한자를 썼기 때문에 튼튼하게 자라라든지 건강하게 자라라든지 그래서 성공을 하라든지 돈을 많이 벌으라든지 이런 글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름을 쭉 지었다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뭐 다양한 이론들이 있다 했죠. 또 다른 이론들이 있어. 여러 가지 이론들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음양오행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주명리학을 하는 학자들, 이 사람들은 이름이 아니라 사주가 기본이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주가 있는데 이 사주 8자가 핵심이라. 이 사주가 있는데 내가 어떠한 사주 팔자를 타고났는데 여기에는 어쨌든 간에 음양오행이 있다고 보는 거지. 음양오행이 있다고 보는데 이 기운에서 우리가 필요한 기운이 있을 거라는 거지. 필요한 기운이 있는데 이거를 음양오행적으로 보완을 해주자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거지. 그러면 자신이 태어났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추워. 굉장히 춥다. 겨울에 태어났는데 물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 오행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따뜻하게 불을 준다? 아니면 물을 갖다가 마르게 할 수 있는 흙을 준다? 이런 식으로 오행의 기운을 보충해 줌으로써 이 사람의 사주가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 이런 형태라.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사주를 보면은 꼭 그 사람이 그 기운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그 기운이 예를 들어서 나무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한테는 이름의 보완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다고 봐. 나는 개인적으로. 이해되죠? 그런데 오행이 예를 들어서 골고루 있다, 아니면 굉장히 중하의 사주다, 아니면 깨끗한 사주다, 이런 경우에는 이름이 그닥 중요하진 않아. 그냥 탁하기만 않으면 된다고 봐. 근데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는 그게 99%일 수도 있어. 쉽게 하면.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이름이 그리 중요하나요? 이렇게 물어보긴 많이 물어보지. 근데 그럴 때는 사주마다 달라. 이 사람은 꼭 넣어줘야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게 1% 정도 차지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다고 일단 봐. 그래서 핵심은 무조건 이 사주의 이름의 음양오행적인 형태를 이 사주에 보완해준다. 이게 가장 급선무라. 그러면 이 사주에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보완인데, 이 보완이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신이지. 이게 용신이라고. 이게 용신이라 그러지. 길신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용신을 알아야 내 사주에 과연 뭐가 좋은지 알아야 내가 이름을 짓지. 계명을 하든 장명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는 할 수가 없어. 이걸 모르고는 할 수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계명을 하러 오지. 보면 어디 가니까 뭐 안 맞다 하던데요. 이런 일이 많거든. 그럼 보면 대부분 보면 이게 안 맞는 거지. 나는 분명히 물이 많아가지고 불이나 흙을 내가 사주에 이름에서 줘야 보완이 되는데 상생은 해놨는데 알고 보니까 또 물인 거야.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지. 내가 안 그래도 사주에 물이 많아서 문제인데 이름에서 또 그런 물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주에서 용신 뽑기, 길신 뽑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여기에서 미쳐나버리면 아무리 내가 뭐 획수를 맞추고, 그죠? 한글 오행을 맞추고, 한자 오행을 맞추고, 아무런 의미 없어. 무조건 이 용신을 뽑을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일단 중요해.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는 거지.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했다 그래도 용신 뽑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무조건 이게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이걸 항상 고민해야 돼. 이걸 잘 찾아야 돼.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 애들 제왕절개를 많이 하니까
날짜를 잡아주잖아. 날짜를 잡아줄 때 그 선생이 그 날짜 내에서 날짜를 잡아줬을 때 그 사람한테 다시 가서 그 기운을 보충해준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고. 그 다음에 일단 사주에 이제 길한 거, 쉽게 하면 필요한 기운이니까 보완하는 기운을 찾았어. 그죠? 보완하는 기운을 예를 들어서 찾았다 했을 때,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들이 너무 많아. 뭘 맞춰줘야 된다는 게 너무 많거든. 그랬을 때, 나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완벽하면 좋지 않나 생각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자를 많이 썼으니까, 한자에 뭔가 비중을 많이 뒀겠죠. 한자의 뜻이라든지, 그죠? 불리는 어떤 획수라든지 이런 걸 참고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한자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한글 시대로 바뀌다 보니까 한글에 음양 오행에 굉장히 치중을 해.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아직 한자도 필요를 많이 하니까, 그럼 이왕이면 좀 다 채워주면 좋지 않나? 이런 논리라, 나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글에 대한 오행이 있죠. 한글에 대한 오행이 있고, 두 번째 한자가 가지고 있는 오행이 있어요. 오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 오행, 이걸 갖다가 우리가 발음 오행이라고 그러거든. 발음 오행이라고 그러고, 한자 오행을 갖다가 우리가 자원 오행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세 번째, 한자가 있는데, 한자가 가지고 있는, 쉽게 하면 이 획수지. 81수지 뭐. 81수. 81개의 숫자에 길과 흉이 있거든. 그걸 갖다가 기라행수로 우리가 조합해서 찾아주는 방법이거든. 그 다음에 요거 외에 이제 우리가 뭐 음량이 있어. 음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숫자로 이야기해. 그죠? 획수의 어떤 음량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건 또 다양해. 아주 많을 수 있거든. 어쨌든 간에 요 정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불용한자지. 불용한자. 그 뭐냐면은 한자가 뭐 이렇게 된 거라, 어쨌든 이 성명학자라 하자. 아니면은 이걸 연구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연구를 했더니만은 이게 이 이름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뭔가 좀 불길하더라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역이라는 게 마찬가지지만은 건강해라 그래가지고 너무 건강에만 치우치니까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더라. 돈 많이 벌어라 해가지고 그런 기운을 줬더니만 오히려 가난하더라. 뭐 이런 거거든. 이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 불용 한자라 그래가지고 사용하기가 부적절한 한자라고 돼 있어. 그게 내가 거기 정리를 해놨거든. 그것만 보고 이름의 한자를 보고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거든. 그걸 정리한 게 있으니까 하여튼 나는 한 요 정도 여기에는 이제 삼원오행이라는 오행의 상생상극은 기본적인 거지. 그죠? 상생상극의 어떤 이치에 맞는 거를 만들어주는 건 기본이지. 그래서 또 더 어떤 구체적인 이론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나는 어쨌든 한자의 획수, 뭐 불용 한자, 거기에다가 또 뭐 음량까지 맞춰주면 더 좋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왜 이렇게 잘 안 짓냐 그러면, 한글의 자음을 맞춰줘야 되고, 한자의 그죠? 오행을 맞춰줘야 되고, 거기에다가 획수를 맞춰줘야 되고 하니까 이름이 안 나와. 이걸 다 완벽하게 해주려니까 자유로운 이름이 안 나오고 이쁜 이름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포기할 부분은 포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이걸 굉장히 중요시한다, 이걸 중요시한다, 아마 과정을 좀 체크해서 그건 나중에 이제 내가 적절하게 판단해서 설명하면 될 것 같거든. 자, 어쨌든 간에 요게 기본적인 핵심이다. 요게 핵심인데, 이제 거기 제일 처음에 어떤 내용이 돼 있노? 자,
이거는 이제 쌤은 공부를 했으니까, 그죠? 목화토금수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알 거니까 어쨌든 간에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의 상생의 형태로 돌아가야 돼. 모든 순서가. 근데 이게 이제 극이 돼버린다 그러면 일단 이거는 극이니까 탁해지는 거야. 충돌이 일어나고 탁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다 배웠으니까 일단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거기 책에 보면은 일단 오행상생의 뭐 좋은 배열 잘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면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상생을 알아야 내가 돌릴 수 있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성씨가 목인데 목생화 화생토로 가려 그러면 다음이 화가 와야 되고 토가 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리한 거거든.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상극의 배열 가는 거는 일단 이건 나쁘다고 봐.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극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뭐 단명, 사고, 이혼, 실패, 수술, 불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조금 흉한 기운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반드시 오행의 상생상극을 기본적으로 맞춰야 된다는 거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음양에 해당되기도 해. 음양에 해당되기도 하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어쨌든 간에 영이라는 게 없어요. 영이라는 게 없고 시작과 동시에 어쨌든 간에 1이라는 걸 사용을 했거든. 시작은 1이다. 이걸 사용했어. 그게 어떤 형태인지는 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그 1이라는 게 뭐 기본적으로 땅에서 씨앗이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고 1이라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위로 짝대기를 하나 끊는 거라. 그게 시작이라고 본 거지. 그래서 0이라는 형태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동양에서는 1인데 1은 홀수잖아. 홀수인데 그게 양으로 우리가 취급을 받는 거지. 양이라고 보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양한테는 양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있다라고도 되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부모님한테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내가 절을 할 때는 내가 일배만 하잖아. 그건 양에 대한 제사거든. 양 살아있는 분한테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우리가 2번 지내거든. 그 2번 절을 하잖아. 요건 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양은 그러니까 홀수는 양, 그죠? 양. 그 다음에 짝수는 이렇게 배치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경우에는 한글에 그죠? 자음을 가지고도 이 획수를 다 정해갖고 그걸 하시는 분도 계셔. 그 다음에 한자도 있을 거 아이가. 한자에 대한 획수도 다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 그래가지고 일단은 어쨌든 간에 이 음양의 개념이라는 거는 우리가 양팔통, 음팔통이 있듯이 양양양, 이렇게 다 들어온다는 자체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지.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항상 이 음양의 논리 때 방관하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양양양은 무조건 남만 있다는 거지. 방관하지 공존을 해야 되고 남자 여자와 하늘에다가 땅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만 있어버리면 균형이 안 맞춰지는데 결국은 뭐냐면 봄 여름은 있고 가을 겨울이 없다 하면 시장은 있는데 끝이 없는 거잖아. 결실이 없잖아. 그런 논리인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음과 양이 두 개 다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라. 그러니까 한자 같은 경우에 획수도 기본적으로는 음과 양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짝수와 홀수를 짝짝홀, 홀짝짝, 홀짝홀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음과 양을 갖다가 집어넣어줘야 좋다라는 거. 그게 획수음양이야. 아셨죠? 그래서 여기도 뭐 8획, 16획, 뭐 9획 이렇게 되면 짝수, 홀수니까 양이 되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건 나쁘지 않다라고 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꼭 맞춰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요걸 한번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 아셨죠? 그래서 밑에도 보면 기본적으로 획수를 가지고 길과 흉을 가지고 쭉 맞춰놨다고. 이왕이면 뭐 이름이 밑에처럼 세자인 경우에는 그죠? 음양을 갖다가 뭐 어느 하나는 두 개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이 예를 들어서 뭐 두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그런 경우에는 음과 양을 음양 아니면 양음 요렇게 뭐 배치해 주는 게 사실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이 네자인 경우에도 이게 있잖아. 뭐 양양양음 그죠? 양양 뭐 이런 식으로 교차되도록 그렇게 해주면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균형이 맞으니까 충족이 된다는 논리라.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처음에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한글이라 한글인데 이게 어쨌든 간에 이게 발음 오행이라 그러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그 기초적인 부분을 일단 배우셨잖아요. 그죠? 목화토금수를 배웠는데,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한글의 자음의 오행을 보는데도 두 가지 패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일단, 기본적인. 일단, 술가. 그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오행하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오행하고가 조금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중간 단계인, 기본에서의 중간인 토와 수가 다르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대왕님 같은 경우 어떤 게 목, 화, 토, 금, 수가 있다 했는데, 이거를 기역, 나다라타, 여기를 마바파, 사자차, 이영희엇 이렇게 배열을 시켜놨거든.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월이 흘러내려오면서 잘못 표기가 돼가지고 이 토랑 이 수랑 기본적으로 바뀌어버려가지고 우리 현대사로 넘어오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행이 잘못 표기가 돼가지고 잘못 연구가 됐다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모든 형태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너무 많은 거지.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제대로 이제 찾아지고 알려져 가지고 지금 조금씩 이제 바꾸고 있는 형태니까, 어쨌든 간에 첫 번째는 기존에 내려오는 오행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종대왕이 만드신 이 오행의 형태를 따를 것인가, 이 기준이 중요해. 근데 아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기존에 장명책도 마찬가지라, 장명책도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왔던 어떤 음양 오행을 소개해 놓은 게 그게 대부분이거든. 그 중에서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 어쨌든, 훈민정음의 어떤 기법이. 요즘은 이제 두 가지를 다 소개해주는 어떤 형태다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점차 그게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세종대왕이, 왜 우리나라 한글의 자음을 세종대왕이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세종대왕이 만든 그걸 자음을 쓰는 게 기본적으로 나는 맞다고 봐. 그죠? 그게 어쨌든 역사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게 쓴다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이름을 지어드려. 그걸 이제 나의 학문이니까, 그걸 이제 오신 분한테 믿고 내가 그걸 만들어 드려야지. 내가 그냥 잘못 만들어 드는 게 아니라, 그 학문이 맞다라고 나 판단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밖에 없거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 형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한글이 있을 때 이제 이 형태가 있는데, 요거의 어떤 형태하고 또 하나의 형태가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김씨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형태가 이 자음의 오행적인 부분을 갖다가 적어놨잖아. 그러면 이것만 보면 어쨌든 목이 되잖아. 그죠? 목이 되는데 이걸 본다면 이게 토가 된단 말이야. 김 이래 되니까. 그래서 요 앞에 나온 요 첫 자의 초성인 이거를 그냥 오행 기준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다. 오행에서 이 미음은 여기 토에 속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기운으로 봐야 된다는 논리를 펴시는 분이 계시거든. 왜 그러냐면 달라질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목이 있는데 생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 목생화, 화생토 이런 개념이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토생금, 금생수도 나올 수가 있는 확률이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저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또 학자마다 조금 생각은 달라. 근데 이제 저거를 조금 더 예쁜 이름, 많은 이름의 형태를 내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밑에 그걸 인정하는 게 훨씬 더, 그죠? 많이 활용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 목도 사용할 수도 있고, 토도 사용할 수 있고, 요런 이론을 갖다가 많이 따르죠.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상생의 형태를 만들어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 한글에서 만들어내는 부분은 어쨌든 요 형태, 기본적으로. 요렇게 해서 상생의 원리로 그냥 돌려주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성씨에 따라서 그 성씨가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그냥 그 오행에 어디에 속하고 그 다음 거를 용신을
그죠? 용신이니까 용신이 어떤 용신을 뒤쪽에 상생을 만들어 줄 것인가 그것만 찾아보면 되겠죠. 여기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세요? 이건 다 이해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자가 있어요. 한자가 오행이 있어요. 자원오행이라고 있는데 이 한자의 자원오행은 실제로는 글쎄 이 대구 쪽에서는 실제로는 어떤 형태냐면 이 한글 오행이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장명책에서 그렇게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글하고 그러니까 요 한글하고 획수하고를 요렇게 맞춰서 쓰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인 것 같아. 한자의 이 자원오행을 만들어 주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 거의 한글하고 획수만 두 개를 조합해 가지고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 그게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개병을 했는데 다시 또 확인을 하러 오시잖아. 확인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한자를 무시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계신 것 같아. 지금도.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요 한자는 아까 이야기했던 자원오행을 만들어 놓은 사전 자체가 책 자체가 잘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사라 했던 거는 여기에 보면 자원오행이 있기 때문에 그래. 발음오행, 자원오행이라고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 자원오행을 만들어 놓은 책 잘 없어요. 몇 개만 있어요. 아예 그냥 자원오행만 만들어 놓은 책도 있긴 해. 근데 기본적으로 조금 오행의 글자가 그러니까 잘 없고 그런 사전이 잘 없고 또 하나의 형태는 뭐냐면 자원오행을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의 책마다 목화토금수 오행의 기운이 좀 다를 수도 있어. 또 실수를 해서 다르게 표기된 것도 있거든. 그런 것들도 점검을 좀 잘해야 되고 어쨌든 요 한자도 마찬가지라 이 한글과 한자를 이제 잘 섞어야 되지. 그죠? 어쨌든 간에 요 한자는 방법이 없어. 여기 장명책을 보고 이게 목인지 화인지 이걸 알 수밖에 없거든. 예. 그러니까 책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한자를 볼 때 아까 이야기했던 한자를 볼 때 이 불용 한자도 체크하면 좋지. 그죠? 불용 한자 체크하면 좋지.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불용 한자라는 거는 사용하기가 조금 불길하다, 안 좋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게 의미적으로 불용 한자를 선별해 놓은 불용 한자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뭐 며칠 전에도 오셨더라마는 그 뭐 휘돌아칠 뭐 이런 의미가 그죠? 뭐 끝 그렇잖아. 의미가 극단적으로. 그렇지. 의미가 굉장히 듣기에 조금 그죠? 안 좋은 의미들이 있잖아. 그런 한자를 쓸 수는 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한자를 보면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흉한 어떤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살짝 좋지 않지. 그리고 또 뭐냐 그러면은 이 한자라는 게 우리나라 그 한글하고는 또 다르게 의미가 왜 굉장히 다른 게 많잖아. 의미가 많다고. 좋은 의미로 사용된 똑같은 한자인데도 좋은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나쁜 의미로 쓸 때가 있거든. 그 한자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별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조금 불길한 의미가 있다 하면 그걸 사용을 안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장명책에는 우리가 장명에 사용하는 의미, 좋은 의미 그런 것만 좀 적혀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의뢰하신 분들이 한 번씩 그 뭐 인터넷이나 이렇게 뒤져보면 그죠? 조금 흉한 의미도 있단 말이다. 그런 것도 내가 참고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거 체크해주면 더 좋지 않겠나 싶고 어쨌든 간에 요 한자를 체크할 때는 요 불용 한자까지 해서 자원오행을 가지고 오행을 만들어줘야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상생의 배열로 그냥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이름도 마찬가지라 이 두자 세자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죠? 이제 요 한자가 그건 이제 자원오행이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획수가 있죠. 획수 그죠? 한자 오행에 이제 획수가 있거든. 요 획수가 있는데 획수는 뒤에 보시면 81수라는 게 돼 있거든. 뒤에 보면 81수 81수가 있어 가지고 이 형태가 뭐 맞네 안 맞니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뭐 맞다 안 맞다의 형태 또한 그죠?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일 수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길과 흉을 나눠놨어.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참고하고 이와이면 흉수를 넣어주기보다는 길수를 넣어주는 게 나는 그냥 맞다고 보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행의 상생에 맞게끔 그렇다고 상생이 아니다 해서 상극을 해주는 것보다는 상생을 해주는 게 난 좋다고 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양한 이론이 있을 때는 그 이론을 최대한 좀 따라가고 존중해줘서 존중해서 그 이름을 맞춰주면 더 좋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이름이라 그러면 가장 좋은 조건이라 그러면은 뭐 불러서 좋은 이름이고 부르기 쉬운 이름이고 뭐 의미가 이상하지 않고 그죠? 한글 오행 맞고 한자 오행 맞고 획수 맞고 음양이 맞고 불결한 한자 아니고 뭐 이런 거지.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 그냥 만들어주면 된다고 보는 거지. 근데 오행은 다 맞는데 뭐 이상하게 남자 이름인데 그죠? 뭐 수영이 뭔가 중성적인데 이 자칫하면 여자를 오해받을 수 있다든지 여자 이름 여자인데도 남자 이름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자제해야 되겠지. 그런 부분들을 내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이름도 지어줘야 되겠지. 오늘 이제 획수가 있는데 요 획수도 기본적으로 이제 요 기본 바탕은 어쨌든 간에 이 81수라는 게 있어. 요게 길과 흉을 정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은 어쨌든 이름이 이렇게 세자로 보통 만들어지잖아요. 세자로 보통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우리가 원형이정이라고 이야기를 해놨다고. 네. 어쨌든 간에 원형이정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뭐 초년운이라 그러고 나중에 말년운이라고 이렇게 보기도 해. 초년, 중년, 말년하고 정은 이제 전체적인 총운 뭐 이걸 살펴보기도 하는 방법이에요. 이 획수로 하는 방법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름이 이렇다 했을 때 중간자하고 끝자의 획수를 한자의 획수를 예를 들어서 더하잖아. 더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찾는 거지. 더해가지고 이 획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지금 길한 획수에 해당되는지 안 해당되는지를 보는 거라. 응? 그래가지고는 이 획수가 예를 들어서 길하잖아. 길하면은 이걸 우리가 원이라 그래. 초년이라고 보는 거지. 원이라 그래가지고 초년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원형 이렇게가 형격이라고 이야기하지. 처음에 성시랑 이 중간자의 한자의 획수를 더해가지고 이게 길한지 흉한지를 보는 거라. 그래가지고는 이게 길한 획수로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름의 시작 성시와 마지막 글자 이거를 이격이라 그래. 이걸 말년운이라고 봐. 그 다음에 전체적인 거 이거와 이거를 갖다가 다 합해가지고 획수를 만드는 것이 정이라고 보는 거라. 그래서 총 운을 갖다가 이야기하게 돼. 이거를 전부 다 길한 획수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되게 머리 아프다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게 있고 또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한자를 쓰는데 우리가 한자를 사용하는 거하고 성명학에서 한자를 사용하고는 또 달라. 무슨 이야기냐면 그 원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 둘 셋 물수배다 그러면 3액을 이렇게 끊어. 근데 이 성명학에서는 이 물수에 변을 쓰는 게 아니라 이 글자를 쓰기 때문에 4액으로 보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3액으로 봐보죠. 3, 4, 5, 6, 7, 8, 9 이 9액인데 왜 10액이라고 해요? 이런 형태가 많아. 그거는 뭐냐면 이 글자의 획수 자체가 성명학에서 사용하는 거나 달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명서를 만들어 드리거나 아니면 그걸 만들어 드리고 나면 인터넷을 보고 획수가 왜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그 획수는 우리가 장명상에서 사용하는 획수하고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획수의 형태하고는 달라. 그 부분이 있어. 그래서 자취하면서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이 부모라 그러면 애 이름을 지을 때 인터넷을 뒤지지. 인터넷 뒤져가지고 거기에 사전을 보고 거기에 사전에 획수를 갖다가 우리가 획수를 좀 아시는 분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에다 이렇게 붙여놓거든. 그럼 잘못하면 거의 잘못된 경우가 많아. 그 획수가 안 맞는 거지. 오케이?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획수 점검하는 거 요게 81수 획수를 점검하는 거라. 그래가지고는 밑에
획수를 점검하면 되고, 총 획수를 점검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불용 한자 내가 넣어놨죠. 기억부터 시작해서, 그죠? 뭐 경이다 이러면 허례를 좋아하고 배우자 복이 박하다, 뭐 광이다 이러면 부모 형제 덕이 없고 배우자 복이 약하다, 이런 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정리되어 있는 책이거든. 요게 이제 이름을 짓는 큰 틀에서의 그냥 이론이라.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목화토금수 자체를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지. 어렵고 이걸 한다는 자체는 너무 어려워. 쉽지가 않아. 그죠? 그럼 요걸 가지고 한번 지금 만들기를 해봐야 돼. 요걸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만들기를 해봐야 돼.